거거든. 파워풀은. 그래서 준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꼭 잡아둬야 되죠. 자, 그러면 뭐 기존 수강생들은 알죠? 그러니까 준비물이 좀 있어요. 우리 고시 공부할 때, 처음 고시 공부할 때는 꼭 준비물을 이야기해. 스터디 할 때. 자. 잤죠? 그 다음에 볼펜. 우리가 기본적으로 빨간 거, 파란 거, 검은 거. 요 세 개가 가장 좋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기본서는 몇 번 봐야 돼? 3번을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두 번째 반복할 때 짜증이 나거든. 짜증이 나거든. 그러면 또 하나는 뭐예요? 포스트잇. 포스트잇 준비해서 여기에다 좀 필기할 거 여기 책에다 되도록이만 하는 것보다도 포스트잇에다 딱 해서 우리 걸 따라 요약집 강의를 하거든. 그러면 요약집 강의할 때 그걸 떼다 붙여. 그러면 요약집 정리 끝. 이것도 하나의 요령이라는 거예요. 요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요령이 없어 떨어지는 거지 실력이 창피할 것도 없어요. 요령이 없어 떨어지는 거지 실력이 없어 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한번 나머지 과목에다 접목을 한번 시켜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근데 오늘 첫 강의니까 그러면 나는 포스트잇을 안 하겠다 그러면 아래 이 상단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줄 수 있죠. 자, 그러면 거기 준법률행이 나와 있죠. 그럼 준이라는 거에서 줄을 딱 꺼놓고, 요게 이제 1이라고 조금 써놓고, 이게 이제 각 주에다가, 그러면 여기 1번에다가 밑에다 준이라고 딱 써서, 준이라는 것은 아주 엄청난 파급일 거야. 뭐라는 뜻이에요? 우리 학창 시절에 직유법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대표적인 태산 같은 파도. 태산은 파도가 될 수 없거나, 이게 바로 우리 법률용에서는 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마침, 같은. 그 다음에 이제 법률용어로 건지면 뭐예요? 의제. 이게 뭐예요? 안조. 그 다음에 발음. 이게 뭐예요? 하나로 건지면 적이거든. 그래서 요 적을 하나 건지면 뭐예요? 너라는 뜻이에요. 너라는 뜻. 이게 법률용어에서 아주. 이 준을 우리가, 그러면 저희가 준이라는 하나의 용어를 가지고, 저희가,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여기까지 딱 빌겨놓고 이해를 하라고. 봐봐요. 그러면 나머지는, 점이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면 점이 하지 아니한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것. 자, 그러면 전세권은 제가 직접 점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러면 전세권은 준점이 대상이 될 수 없네요. 그럼 은정씨가 집을 한 채가 있어요. 돈이 필요해서 은행 가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맺어봐라요. 그러면 은행이 점이에요? 은정씨가 점이에요? 다음 집을? 본인이 점유하죠. 그럼 은행은 점유해야 안 해? 안 하죠. 안 하니까 뭐예요? 그래서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전담권은 준점이 대상이 되거든. 점유해서 안 했어? 안 했어. 반환청권은 행사할 수 없다. 내가 은행이 점유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점유하고 있는데 왜 은행이 반환청권을 요구해? 그렇죠? 그러니까 저당권은 점유 X거든. 점유를 하지 않는 거거든. 그럼 점유하지 않으니까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점유하지 않는데? 은행이 점유한 게 아니잖아. 뭐예요? 자기가 돈이 없어서 내 집을 담보대출을 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소한 개념이라. 사소한 개념. 그러면 이제 준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놓으라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준 주거지역이네. 주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주거하지 않으면, 주거지역은 아니지만 주거지역에 의지해 주는 것. 이게 준주거지역이에요. 하나 이제 해석이 다 되네요. 그럼 준공업지역은? 공업지역은 아니지만 공업지역에 준하는 것. 준공업지역이죠. 그럼 준부동산. 부동산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봐봐요. 자, 저희가 테스팅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자, 선박이에요. 자, 선박에 관한 계약은 금융계약서의 대상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좀 애를 써보라, 애를. 자, 그러면 애를 쓰는데, 어떻게 애를 써요? 자, 애를 쓰는데 어떤 의향을 쓰느냐? 봐봐요. 이걸 애우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고,
야, 대체 금융계약서에 뭐 기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일단 여기 봐봐요. 야, 계약 맞네요. 그렇죠? 읽어봐요. 선박은 부동산이 아니거든. 즉, 준부동산이거든. 그러니까 선박은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선박은 부동산이 아니야.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뭐에 부동산이어야 되거든. 그러면 선박은 무슨 부동산이야? 준부동산.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 암기를 하라는 거야. 이 자체를 암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준이라는 것은 이런 뜻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 민총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것은 이런 문제 포인트겠죠. 자, 그럼 한번 보시죠. 자, 징그럽게 출제된 지문이야. 그렇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예를 쓰는데 봐봐요. 정법률행위는 법률행위다. X, O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럼 시험장관 뭐밖에 생각이 안 나요? X하고 O밖에 생각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걸 갖다 붙여보자고요. 읽어봐요. 준은 뭐예요? 노라는 뜻이네. 그렇죠? 읽어봐요. 법률행위 아닌 것이 법률행위다. 그렇죠? X죠. 그럼 한자로 원칙은 뭘까요? 여기 봐봐요. 저기죠. 그러면 준법률행위는 뭐가 된다? 법률적 행위다. 논리적으로. 저도 수학 선생이었어요. 수학 강사였습니다. 수학 강사. 문과 출신인데도 뭐 수학은 제가 더나 잘했어. 수학은. 그 대신 영어를 못했지. 영어를 못해서. 그래서 수학을 강의하다 보니까 어때요? 밤낮이 바뀌어. 수학 강사를 하게 되면 밤낮이 바뀌어요. 왜 밤낮이 바뀌어요? 오전은 이제 아침에 학생들 가야 안 가요? 학교 가죠. 그럼 오후에 몇 시에? 6시 정도에 끝나다. 그러면 저는 6시에 이제 학원으로 출근을 해요. 목동으로 가요. 그러면 몇 시까지? 보통 2시까지, 3시까지 이렇게 해요. 중간고사 하면 밤새고 옵니다. 밤새고요. 그러니까 한 달 1년간 해봤더니, 한 2년간 해봤더니, 돈은 잘 벌어. 엄청나게 벌어요. 근데 사람이 빛을 못 보니까 이래요. 멍 때려져. 멍 때려진다는 거야. 그래서 때려치웠어요. 그러니까 그 원장님이 원장님이 학원을 10개를 가지고 있어. 그때는 마대에다 돈을 실었거든. 마대에다가. 진짜, 원장님, 그거 뭐예요? 그랬더니 돈이요. 돈. 이 마대 큰 거 있잖아요. 막 돈을 담더라고. 목동에서 10개 학원이 있어봐. 돈을 썰어치웠죠. 그러니까 진짜 마대에 담는 걸 봤어. 마대. 만약 마약 팔면서 마대에 담는 그런 비슷한 느낌인가요? 그 정도 되더라고. 그 정도로.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가야 돼. 그래서 요 준이라는 것은 앞으로 많이 써먹어야 돼. 준이라는 것은 법학용에서 마침, 같은, 의제, 간접, 발음, 적이라는 것, 노라는 의미를 잡아줘야 돼. 그럼 결론적으로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다. 이 지문을 X라고 부르지 말고 왜 X인지, 왜 온지를 원인을 잡아라고 처음 공부하실 때. 그래야 실력이 쑥쑥 올라간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법률행위가 이제 법률행위. 그러면, 자, 법률행위에 뭐가 나오죠? 자, 오른쪽 가봐요. 뭐가 나오죠? 뭐라고 써놨어요? 종류. 자, 우리가 법을 공부할 때, 아니면 학문을 공부할 때, 종류는 무조건 외워야 돼. 종류는. 그러니까 종류를 외우는 방법도 어때요? 무턱대고 외우는 방법이 있고 논리적으로 우리가 외워가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오른쪽 가서 23페이지 가서 법률행위 종류 1번에 뭐가 나와요? 단독행위, 합동행위 나오죠. 계약 합동행위가 나오죠. 자, 그러면 그 옆에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좀 이쁘게 한번 써봐요. 어사표시 수에 따라 몰려. 어사표시 수에 따라 몰려. 어사표시 수. 하나만 단독행위. 2개만 계약. 2개 이상이면 합동행위가 돼. 그러면 저희가 어사표시 수에 따라서 법률행위가 3종류로 나눠져요. 단독행위, 계약, 그 다음에 합동행위로 나눠져요. 특히 여기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어떨까요? 바로 단독행위야.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2가지가 있어요.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자, 근데 봐봐요. 항상 우리 형님들이 특히 항상 조바심을 가지는 게 이거예요. 자, 봐봐요. 이 두 개가 있죠. 자, 두 개가 있으면, 정령의 수가 두 개가 있으면 두 개를 외우지 마세요. 객관식은 두 개 다 외우면 다 헷갈려. 그러니까 하나를 정확하게 외워두는 게 좋아. 하나만. 또 외울 게 두 개가 있으면.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단독행위는 두 종류가 있죠. 상대방, 있는, 없는. 그렇죠.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동안 이제, 은경 씨, 반년, 취소를 했어요. 그러면 취소했으면 상대방이 있어, 없어? 취소는 없지. 취소해봐. 저한테 취소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죠. 그렇죠, 취소. 그러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 그러면 생각해봐요. 제가 유언을 해요. 상대방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래서 그게 그러면 거기 단독행위와 관련돼서 꼭 우리가 잡을 거는 상대방 없는 있는. 그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다 초점을 맞추라고. 그러면 단독행위가 나왔다. 그럼 봐봐요. 단독행위가 나왔으면 항상 우리가 예측을 해야 돼. 봐봐요. 요인을 따져야 돼. 그러면 단독행위라는 지문이 나왔다. 그러면 상대방 있는 없는을 확인해야 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볼까요? 유언유정 출전하여 행강편을 닦아놓고. 자,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사단법인이에요? 재단법인이? 재단법인. 재자 동그라미. 재자라는 것은 재산이야. 재산을 일방적으로 출연하는 거거든. 그럼 상대방이 있어, 없어? 없어. 그렇죠. 자, 소유권의 포기. 거기 소유권의 포기. 자, 행강편 닦아놔요. 자, 이 번째, 그러면 유언유정, 그 다음에 재단법인의 설립행위, 그 다음에 소유권의 포기. 요 놈이 문제야. 포기는 꼭 생각을 하셔야 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거기에다 줄을 딱 꺼놓고, 자, 포기에다 2라고, 이제, 거기에다 1이라고 써놓고, 위에다 필기하는 서간. 자, 그럼 봐봐요. 자, 7조형은 요거를 공략해요. 자, 공통점은 뭘까요? 포기죠, 포기. 앞에 이제 뭐가 붙느냐가 또 중요해. 자, 소유권의 포기가 있어요. 자, 소유권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자, 요거 봐봐요. 요거 누구 거예요? 제 거죠. 제가 쓰레기통에 팍 던질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자, 요게 뭘까요? 지우개죠. 지우개 이렇게 던지면 원장님이 저 카메라로 지금 보고 있거든. 강의 잘하고 있는지, 수강생들 졸고 있는지 보고 있거든.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자, 요거는 결론적으로 내게 아니잖아. 내게 아니죠. 그러면 상대방이 있어, 없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뭐예요? 그러면 여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제한물건. 그럼 세입자가 뭐예요? 세입자가 마음대로 포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누구한테 포기해야 돼? 주인한테. 그렇죠. 그러면 제한물건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에. 그래서 요게 이제 옷이 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올해 요 시험 문제가 뭐예요? 요거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다 별표 하나 딱 해놓고 소유권의 포기냐, 제한물건의 포기냐. 자, 요거와 관련돼서는 31회, 32회, 33회, 34, 32인데 2회, 3회 계속 1번 문제에서 요 문제가 출제됐거든. 자, 그러면 34회, 35회, 35회는 올해 반사의 질서가 나왔어. 그러면 올해 자 1번 문제가 뭐라고 가르쳐져? 포기. 자, 다음적 나열한 것 중에서 연결이 잘못된 것을 골라라. 그러면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OX. X. 이거는 상대방 없는. 이것도 상대방 있는 거죠. 제한물건의 포기는. 그러니까 요거 그러면 저희가 우리끼리 이제 약속을 하자고. 약속을. 그래서 그 옆에다 박스 옆에다 이렇게 잡아서 자 다시 가서 유 제포 자 이렇게 암기하는 습관을 좀 들여놓으라고. 그러면 유가 뭐예요? 유언유정, 재단법인 설립행위, 포기. 포기가 나오면 좀 조심하라. 앞에 뭐가 붙는지를. 그러니까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거죠. 제한물건의 포기 아니 상대방 없는. 제한물건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그거 이제 잡아둘 수 있도록. 그래서 요거 우리끼리 이제 약속을 해요. 앞으로 유죄포. 그러면 일단은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골라라. 일단 유죄를 찾아보고 없으면 포기해서 앞에 뭐가 붙었는지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제비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거기 니은과 관련돼서 니은 특징 니은을 한번 보죠. 3번의 특징 니은 찾았어요? 단독행위 밑줄을 다 끊어봐요. 자, 원칙적으로 밑줄을 따로 끊어요. 조건기한 따로 주잖아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좀 어렵더라도 좀 자꾸 예를 쓰라고. 그러면 조건기한 밑에다 한번 이렇게 한번 써보라고요. 조건기한 줄 정하고 부관이라고 써봐요. 부관. 자, 유리 씨와 정숙 씨는 뭐 용어 정리를 했으니까 부관은 개념은 잡았어요. 부관이 뭘까요? 당사자가 부관은 약간 이렇게 적어봐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표시를 할 때 좀 빨간 뭐 있으면 저희가 여기 부관이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잡아볼래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부관. 여기 부관이에요. 그렇죠. 누가 부관이에요? 당사자. 그럼 앞에 가니까 무슨 행위? 단독행위. 단독행위 일방이야? 쌍방이야? 일방이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결론대로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다. 원칙적이라는 의미도 아주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야. 어렵더라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고. 그냥 바로바로 외운다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보면 여기 원칙적으로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해.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 유정은 자, 감각 있는 사람은 이제 봐봐요. 예정은 부관을 붙일 수 없다라고 나왔죠. 자, 그럼 봐봐요. O에 X에. 일단 뭐 한번 답변을 확실히 해봐요. 의사표시를. X에 O에. 마음적으로 정해놨죠. 그럼 여기 봐봐요. 예정이 뭐냐? 유언으로죠. 유언으로 무상으로 정의하는 뭐의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거든. 그럼 유정은 단독행위죠. 근데 무상이야, 유상이야? 무상.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좋아요. 그럼 예정은 A적으로 뭐예요? A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말이 상당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제 니은과 관련돼서 그러면 저희가 단독행위를 배울 때 있는 없는을 배울 때 써먹을 수 있는 그러면 요거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두 가지 이제 나는 시간이 많아. 그냥 나는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없다. 그냥 외워서 푸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나는 논리적으로 이해해서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해서만. 근데 후자가 좋아요? 전자가 좋아요? 후자가 좋아. 정말 후자를 해야 실력이 쭉쭉 올라가. 쭉쭉 올라가요. 쭉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그래서 여기 봐봐요. 한번 봅시다. 자, 돈 주머니를 가질래? 사고 주머니를 가질래? 그래서 뭐 제일 좋은 거는 복 주머니죠. 돈 주머니죠. 근데 수험생활 때는 사고 주머니. 이 사고를 해야 돼. 습관. 지금 뭐 공부를 뭐 그동안 여기에서 뭐 공부하시는 학창 시절 때 다 한꺼번에 한 사람들이야. 근데 녹이 좀 썰어서요, 머리가. 그러니까 그 녹을 기름칠하게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눈이 이야기했어요. 12월달 거서는 개념 잡는 데 주안점을 잡으라는 개념. 그냥 무심코 올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실력이 안 붙어. 봐봐요. 자, 어제도 하는데 권리가 뭐냐 그랬더니 주장하는 것. 이건 절대 문제가 안 풀려. 권리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이야. 법이 주는 거야. 법이 주는. 자, 요즘 제일 매스컴에 많이 듣는 게 뭘까요? 권한이라는 말을 듣거든. 권한.
권한을 많이 줬죠. 권한이란 뭐예요? 법이 주는 지위 또는 자격. 대통령의 권한, 국회의 권한. 대통령 권한을 다 가지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게 독재지 뭐 딴 거 있습니까? 이건 체크 앤 밸런스, 견제와 상호원리, 대스기획 뭐예요? 체크와 밸런스가 돼야 되는데 어제도 뭐라는 거예요? 어제 뭐예요? 오찬 회동을 했죠. 1년 개업 성공. 그래서 거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대법관도 다 오고 국회의원 다 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체크 앤 밸런스가 힘들어. 그래서 이 사고 주머니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뭐든지 그래요. 생각을 해줘야 돼. 사고를 해줘야 돼. 사고를.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으라고.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봅시다. 첫 시간을 마무리 한번 써보자고. 첫 시간에 우리가 뭐예요? 자, 우리가 사실, 자, 법률행위 종류와 관련돼서 오늘 처음 오신 분을 해서 남겨놨던 거야. 그래서 성립요건과 관련돼서 지난주에 배웠지만, 그래서 이제 그만 결론적으로 봐봐요. 자, 우리가 구성을 해야 돼. 머리 구조를 형성해야 돼. 법률사실, 법률요건, 법률효과. 법률요건 밑에는 법률행위와 법률규정. 그러면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어사표시. 어사표시가 필요해요. 그러면 법률행위란 어사표시가 없는 법률행위는 존재할 수 없다. 반드시 존재해. 어사표시가 필요하거든. 그러면 어사표시가 없는 건 뭐예요? 바로 법률규정. 그죠? 법률규정. 딱 그걸 잡아야 돼. 또 하나는 이제 그걸 하나 잡고 법률행위란 그러면 이제 개념. 법률행위란 어사표시를 필수 불가결로 하는 법률 요건. 이렇게. 그러면 이제 법률행위 어사표시수에 따라서 세 가지가 있다. 단독, 계약, 합동행위. 여기서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것은 뭐냐? 단독행위야. 그러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뭐 지금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이런 걸 외우고 있으면 안 돼. 여기 봐요. 해제. 해제하려면 은정씨 누구한테 해야 돼? 저한테 와서 해제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상대방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해제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그럼 아까 유언 유정은 뭐예요? 그냥 내가 유언할 수 있죠. 상대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민법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빨리 그거 통과해야 돼. 왜냐하면 상속 지분이 앞으로 상속 지분이 전부 바뀌죠. 만약에 법률 통과한다면 옛날에는 뭐예요? 배우자 1.5, 0.5를 더 갖고 자식들 1 갖는데 앞으로 유류분 제도가 없어지고 민법이 지금 개정 상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다 줄 수 있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 하라? 효도하라. 그렇죠. 효도하라. 효도. 두 번째 효도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런 제도를 없애므로써 뭐예요? 형제지간에 뭐예요? 싸움을. 막 요즘은 뭐예요? 부모만 돌아가시면 싸움 나요. 왜? 그때 돈 몇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래서 빨리 그거는 현명한 거야. 그거는 빨리 없어지고, 모든 돈을 아버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는, 그렇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쁜 자식한테 더 줘야지. 그러니까, 뭐, 와가지고 학대하는 사람한테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거는 올해 내년 4월 정도에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 빨리 돼야 돼요. 돼야 되고. 자, 그렇다면 법률행위라는 것은 항상 그러면 상대방, 법률행위라는 것은 어사표시를 필수 불가결한 요소. 그래서 수에 따라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그러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그러면 뭐예요? 유죄호. 그렇게 해서 딱 잡고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근데 포기가 나오면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돼, 안 해? 해줘야 돼. 앞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뒷장 넘겨놓고 쉬었다 하죠. 자, 24페이지 가면 뭐가 있죠? 2번에 뭐가 있어요? 채권행위, 처분행위. 그거 줄 쳐놓고 별표 하나 딱 해놓고 지문에 많이 등장해. 그럼 요거는 좀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